everybody, welcome back.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with your buddy Gina Kim. Good to see you. 반갑습니다. Speak with me. In English, 이번 표현은요, she gave it to me. She gave it to me. 뭘 줬다는 걸까요? 자, give라는 동사는 목적어 두 개 취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she gave it to me 라고 해서 전치사 사용해서 삼형식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이 give it to me에서 표현 자체가 보통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자신 몸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슬랭으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좀 조심하게 쓰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한 의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informal한 표현이죠. formal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뭐 사람에게 대놓고 말하다, 호통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he gave it to me. 그녀가 나한테 호통을 쳤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대화문 볼까요? What did your teacher do when she found out that you put eggs in her purse? 뭡니까? 에디슨도 아니고. 자, 너 선생님께서 뭐 했어? 네가 그 선생님 지갑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은 걸 아셨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 이런 의미죠. She really gave it to me. 호통 칠만 하네요. 정말 나한테 화나셨어? 호통을 치셨어? I thought she was going to explode. 나는 내 생각에는 선생님 아주 그냥 폭발에 터질 줄 알았는데 그냥 호통만 치셨어. She really gave it to me. 그 여자 호통 쳤어. You're lucky she didn't expel you. expel 이라는 건 뭐야? 방출하는 거죠. 내쫓는 겁니다. 퇴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she didn't expel. 퇴학시키다. 그런데 앞에 didn't 붙었으니까 넌 정말 행운하다야. 선생님께서 너를 퇴학시키지 않은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gave it to somebody, gave it to somebody, 호통치다, 대놓고 말하다,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주다라는 개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조심하셔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at'll be the day, that'll be the day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I can't wait until I start getting paid for all the work I do. 자, cannot wait 하게 되면은 기다릴 수 없다. 그 정도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냐면 I start getting paid.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For all the work I do. 내가 그 한 일 전부에 대해서 봉급을 받기 시작할 때가 정말 can't wait. 기다려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어법이죠. cannot wait은 기다릴 수 없다인데 뭐예요?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That'll be the day.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 두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That'll be the day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 말이 바로 그럴 리가 없지 이런 뜻입니다. That'll be the day. 즉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반어적으로 쓰인 표현이에요. I can't wait처럼 즉 설마 라는 뜻으로 믿기지 않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That'll be the day. 아유 설마 라는 뜻이죠. This company is too cheap. 야. 아이고 그럴 리 없어. 이 회사가 얼마나 짠데 라는 의미예요. Yeah, but if I threaten to quit, they might come up with some money. 내가 그들을 협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겠지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사실 이 문장 조금 문법적으로 하자 있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절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might나 could나 뭐 should나 이런 거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threaten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협박하다라는 뜻의 동사로서 이것의 과거 형태는 threatened가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ed를 붙여줘야 됩니다. 교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현재 사실의 그 반대 상황을 가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니까 내가 협박을 한다면 그만둔다고 협박을 한다면 그들이 might come up with some money 돈을 좀 주겠지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that'll be the day 소리 자체도요. that
will be the day인데 소리가 that ill 그런데 틈 자체가 모음 사이에서 아래 가까운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that'll be the day.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표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She gave it to me. 그녀가 호통을 줬다. 됐어요? 대놓고 얘기하다. Gave it to something. Gave it to somebody. 꼭 기억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성이 남자에게 몸을 주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That'll be the day.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아이고 설마 그럴 리 없어. That'll be the day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것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How and Why로 넘어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Listen부터 먼저 try 해보셔야 되겠죠? Please turn to page 76 and listen very carefully. 2. Why do we have dimples? Dimples are in fact an anatomical flaw. According to Dr. William Jolie of Virginia Medical College, dimples are probably due to some developmental fault in the connective tissue that binds the skin to the bone. This piece of information might serve you well when you hear someone say that they wished they had dimples. If you want to know why you have dimples, the answer probably lies in your genes, as they seem to be hereditary. I guess Kirk Douglas has his father to blame for that rather large dimple on his chin. Did you catch the whole passage? Question is, why do we have dimples?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우리 딤플 관련해서 패스지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는 주제가 골프 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말 사람에게 있는 딤플에 관련된 질문이 등장을 했는데 Why do we have dimples? Like me! 네, 저도 딤플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세요. 야, 너 보조개 있어서 괜찮네. 그래서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딤플 없으신 분들 우와 그렇구나 라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Dimples are in fact 보조개는요 사실 an anatomical flaw 해부학적으로 어떤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보조개가 있는 게 anatomical 해부학적인 flaw 결점이죠.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자면 Dr. William Jolie of Virginia Medical College 자, 버지니아에 있는 그 대학병원의 교수인 의사며 박사인 윌리엄 졸리가 말하기를 또는 따르면 그 사람에 의하면 dimples 자, 이 보조개는요 are probably 아마도 due to some 뭐뭐 때문이냐 하냐 some 어떤 developmental 이 어떤 발육상의 성장상의 fault 우리 fault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의 결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성장 장애래요. 어떤 성장 장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에 있어서 in the connective 연결되는 tissue 결합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합 조직의 성장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connective tissue는요, that 이하인데요. 그 티슈 자체가 binds the skin to the bone 했습니다. 그 connective tissue가요, bind A to B 하게 되면 A와 B를 연결하다, 접목시키다 라는 뜻인데 그 연결하는 조직이 skin, 피부와 bone, 뼈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조직의 성장 장애로 인해서 보조개가 생기는 거라네요. This piece of information, 이러한 정보가 might serve you well, 당신을 잘 도와줄 것입니다. 이때 serve는요, help, 도와주다라는 것인데 뭘 도와주느냐, 어떻게 도와주느냐, 언제 도와주느냐. When you hear someone,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들을 때, 무슨 얘기할 때? Someone say that 이하라고 얘기할 때 that they wished, 바랬을 때, 뭘 바래요? They had dimples. 어떤 사람이 보조개를 좀 갖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 이
하나의 정보가 여러분을 잘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f you want to know, 당신이 알고 싶다면 왜 you have dimples? 여러분이 왜 당신이 이 dimples, 보조개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the answer, 정답, 응답은 probably 아마도 lies in. 자, lies in 하게 되면은 뭐뭐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있냐면 your genes, 당신의 유전, 당신의 유전에 달려 있습니다. 유전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유전자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gene 하게 되면 유전자에 있습니다. as they seem to be hereditary, 즉 그것은 유전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그 유전자에 있습니다. 그 답이요. 그래서 그러한 예로 I guess Kirk Douglas, 유명한 배우죠. 영화 배우. 여기 쏙 들어간 남자. 저 같은 경우에는 뺨에 이 칙에 딤플이 있지만 Kirk Douglas 영화 배우는 여기 친에 있죠. 친. 저는 칙에 있고 on my cheek. I have my dimples on my cheek, but Kirk Douglas has his own dimples on his cheek. 이 아니라 친이 되겠죠. 턱에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커크 더글라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his father to blame. 자, his father이죠. to blame B 하게 되면 A에게 B를 탓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큰 그의 턱 밑에 있는 이 딤플, 보조개는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겠네요. 라는 식으로 지금 유전자, 즉 유전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에 달려 있는데 그러한 예를 맨 마지막 부분에 영화배우 커크 더글라스 대표적이잖아요. 턱이 이렇게 쏙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마 아버지 탓으로 돌리겠네요. 라는 식으로. 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똑같이 딤플이 이쪽에 있잖아요. 턱 밑에. 그래서 그러한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더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인 바이 라인 가면서 다 진화의 설명을 들으시고 문장을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serve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 표현 좀 알려드릴게요. 이 serve라는 표현은 여기 이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explain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serve가 만약에 그냥 It serves you right 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치세요. 이 표현은 굉장히 mean한, 못된, 사나운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유 꼬라지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꼴 좋다 이거야. 아유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니 너 그렇게 당해도 싸. 여러분 you deserve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쁜 의미로 쓰이면 아유 너 당해도 싸. 너는 그럴만해. 너는 벌 받을만해.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it serves you right 이라는 표현 자체도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상황은요. 네, 맞아요.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특히 그 사람이 원래 본체가 나쁜 사람이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유 그거 봐라 너 꼴 좋다.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말할 때 it serves you righ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or example, it serves you right for being so selfish. 그렇게 이기적이더니 너 당해도 싸다 싸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hy do we have dimples? 결과적으로는요. 유전적인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전으로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 부모님 때에 있었던 보조개가 네, 자식에게도 연결이 되어져서 나타난 경우가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박사님에 의해서 쭉 나왔어요. 즉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이쁘지만 어떤 해부학적으로 결점이 바로 이 딤플이 되겠고 이 뼈와 그 다음에 그 피부가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 조직 세포에 결함이 생겨서 결국 여기가 붕 뜬 거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부가 다 연결이 쫙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외관상은 참 괜찮습니다요. 네, 일부러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고로 딤플이라는 술 여러분 위스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성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대학생분들도 성인이니까 고등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딤플이라는 위스키가 있대요. 그런데 그 위스키 이름이 왜 딤플이냐면 그 담겨진 술, 그 담은 병의 모양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딤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다른 그런 술 이름이었는데 헤이글스라고 했었나요? 어쨌건 그 위스키의 그 병의 모양 때문에 술 이름이 딤플이라고 전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뭐 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정보 캐치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내용 파악이 잘 되셨다면 우리 이번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발음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이 내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2. Why do we have dimples? Dimples are in fact an anatomical flaw. According to Dr. William Jolie of Virginia Medical College, dimples are probably due to some developmental fault in the connective tissue that binds the skin to the bone. This piece of information might serve you well when you hear someone say that they wished they had dimples. If you want to know why you have dimples, the answer probably lies in your genes, as they seem to be hereditary. I guess Kirk Douglas has his father to blame for that rather large dimple on his chin. Listening Express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은 바로 표현 캐치가 되겠습니다. 네, idiomatic expression을 통해서 또 하나의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Please turn to page 46. 첫 번째 표현은 like a fish out of water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요? 물에 살죠. 그런데 땅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꼬리를 치면서 숨을 쉬고 활동을 해야 잘 어울리고 편안할 텐데, 땅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은 숨도 못 쉬고 굉장히 awkward, 그죠? feel awkward, which means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뭐 수영 동아리.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임에 있어서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럴 때 I felt like a fish out of water. 물 밖에 나온 꼭 물고기 같았어 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Make one's mouth water. 입에 물이 고인다. 즉 우리말에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입에 막 군침이 돌죠? 그 말에 딱 맞아떨어지는 expression입니다. Make one's mouth water. 그래서 my mouth is watering 이라고 얘기하면 입에 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딱 있으면 어때요? 뭐 이러면서 침을 꼴깍꼴깍 넘기면서 뭐 군침 돌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Keep one's head above water 했습니다. 머리, 사람, 어떤 사람의 머리가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어때요? 물에 빠졌어도 이렇게 머리가 뜨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익사하지 않고 있다, 직역하면. 그리고 의역하면은 분수껏 살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For example, David isn't that rich. 데이빗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But he keeps his head above water 하게 되면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기 분수껏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캐치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2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urn to page 28. 자, 말하면서 구문을 익히고 구문을 익히면서 좀 더 여러분의 표현들을 확장시키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수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We are supposed to be here. 우리는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다. We are supposed to be here. 우린 여기로 오기로 되어 있다. 자, 내용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What am I supposed to do if a shipment is late? 만약에 선적, shipment는 선적이죠. 선적이 늦어지면 What am I supposed to do? 나는 뭘 해야 될까요?
What am I supposed to do?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쓰이는 것인데요. What am I supposed to do? 너 뭐 해야 돼? 손적이 늦어지면 You should report the delay to your immediate supervisor 이라고 했습니다. 직속 그 상사에게 바로 그 딜레이, 연착? 딜레이 되는 거 있죠? 늦어지는 것을, 지연되는 거, 연착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죠. I see. 나는 본다가 아니라 I understand. What if the shipment arrives on time? 그러면 만약에 what if, 뭐뭐라면 어떻습니까? What if? 발음이요. what if가 아니라 what if 이렇게 들리죠? What if the shipment arrives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하면요. But it's damaged. 그런데 제 시간에 도착은 하는데 손상이가 있으면 어떡하죠? 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하셔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구문 익히시면 되겠는데 예문 보세요. We are supposed to be at the studio and ready to record by 8 p.m. 했습니다. 우리는 스튜디오에 도착을 몇 시에 해야 돼요? 8시, 다시요. 우리는 be at the studio. 자, 스튜디오에 가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 ready to record. 녹음을 시작하기로. 몇 시까지? 8시까지.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He must have forgotten that he was supposed to pick me up at lunchtime. 그가 분명히 잊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must have pp. must have 과거 분사 형태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가 잊어버렸음이 틀림이 없다. He was supposed to pick me up. 그는 나를 차로 데리러 왔어야 돼. 언제? At lunchtime. 점심시간에. 보통 이 be supposed 때문에 토익 시험을 보실 때 이 표현 자체로 인해서 결과에 관련된 문제를 묻는 그런 상황에서 정답을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He was supposed to pick me up 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차로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죠. 왜? 픽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왜 해요?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로 We are supposed to be at the studio and ready to record by 8 p.m.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거로 쓰였다는 것은 그 과거로 뭐뭐 하기로 했던 그 동사 원형 부분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과거 비동사 supposed to를 사용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이야기나 전개되는 시간상의 그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건 그녀건 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키 포인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기억해 두실 만한 거는 그 의미,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be supposed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 이번에는 계속해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차이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모두 교재 49페이지 그리고 5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49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Working hard, not necessarily long hours,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in determining advancement in America. In Korea, it seems that most workers feel they have to be in the office early and leave late. The part that seems to be missing in Korea is that many of these employees who come early and leave late are extremely inefficient when compared to American workers. The reason for this inefficiency is that Americans only work about 70% of the hours that Koreans do. The need to hang around the office, even if all of your work is done, does not exist in the States.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따라 읽어가면서도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혹시 혼동하셨다면 나중에 한번 눈으로
하나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앞뒤 내용을 짜맞추다 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사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읽은 내용이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인지 똑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거의 90%는 맞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일단 보죠. 어떤 내용인지.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그리고 삽입절이죠. not necessarily long hours. 뭐 아주 오랫동안 일할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is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aspect. 요소입니다. 뭐에 있어서? in determining advancement. 승진에 있어서, 승진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디? in America. 미국에서 말이죠. 한국에서는요, it seems, 뭐뭐인 것 같습니다. that 이하인 것 같은데요. most workers, 대부분의 그 일하는 사람들은요, feel,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냐면, they have to be in the office, have to be in the office니까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언제? early, 일찍, 그리고 leave late, 그리고 늦게 퇴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일찍 가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사분들께서. 일을 잘하거나 말거나.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국 사람은 어떻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거가 중요해. 뭐에 있어서? 어떤 요소에 있어서?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에 있어서. 그런데 not necessarily long hours. 긴 시간일 필요는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he part that seems to be missing. 그 부분이 that seems to 뭐뭐인 것 같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한국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is that many of these employees, 많은 이 직장인들은요, 그 직장인들은 who come early, 일찍 오는, 그리고 leave late, 늦게 가는 그 직장인들은 are extremely, 극도로 inefficient, 비효율적이래요. when compared to American workers. 미국에서 일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렇지. 그냥 무조건 일찍만 출근하고 늦게까지 퇴근하고 이게 뭐 이렇게 효율적이겠어요? The reason, 그 이유는 for this inefficiency, 그 이유인즉 for this inefficiency 했어요. 비효율성은 is that Americans only work about 70% of the hours. 70% 정도 뭐에 대해서 that Koreans do. 한국 사람이 일하는 것의 70% 정도만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The need to hang around the office even if all of your work is done. 아하. The need to hang around the office. 당신이 당신의 일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거 does not exist. 현존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 미국에서는. 이게 그거죠. 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아주 focus, concentrate on the work. 그 태스크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출근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 딱 되면 바로 모든 것을 정지하고 그냥 가버리죠. 외국인들은 그래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많이 변했으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이 출근해야 되는 시간에 정확하게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될 시간이다. 만약에 5시에 퇴근이다 하면요. 4시 50분 됐고 57분, 58분, 59분까지 일하다가 무조건 중간에 일이 끝나건 안 하건 간에 끝이에요.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70%만 일을 해도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누구처럼? 한국 사람처럼.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는 미국에는 없는 정이 있죠. 정. 이런 어떤 정서적인 다른 면 때문에 이런 다른 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로열티든 간에 또는 뭘까요? 그 패밀리 그 어떤 feeling 그러니까 그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affecti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방식이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패시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듣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in the states가 되겠는데 여기서 in the states가 아니라 이 트 사운드가 s 뒤에 올 때는 된 소리, 뜨 소리가 발음이 나요. 그래서 in the states, state가 아니라 states로 된 소리로 발음된다는 거, 요거 키포인트 발음에 있어서 캐치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 처음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2. Working hard, not necessarily long hours,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in determining advancement in America. In Korea, it seems that most workers feel they have to be in the office early and leave late. The part that seems to be missing in Korea is that many of these employees who come early and leave late are extremely inefficient when compared to American workers. The reason for this inefficiency is that Americans only work about 70% of the hours that Koreans do. The need to hang around the office, even if all of your work is done, does not exist in the States. 자, 이번에는 교재 50페이지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셔야 되겠죠? Listen very carefully. 3. Another interesting difference between the American workplace and the Korean workplace is that in America, all employees usually have the right to speak their minds. If a situation comes up that a junior employee feels is inefficient or will not be profitable, then the employee can say so to the upper management. There will be no repercussions for talking directly to management, nor will the employee be punished for questioning the opinion of the people who made the deci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merican business is turning a profit. The bottom line is that if the company makes a mistake and loses money, then all of the employees will suffer. In an extreme case, bonuses will be cut and employees will be fired. 바로 내용 들어가 볼까요? Another interesting difference.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점은 어디와 어디? 미국과 한국의 미국의 사무실 and the Korean workplace. 일하는 장소니까 사무실이겠죠. 그것은 in America, 미국에서는요, 모든 사원들이 대개 have the right to speak. 말할 수 있는 주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대요.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If a situation, 상황이요, comes up that a junior employee feels inefficient. 자, junior employee 하게 되면은 이제 사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사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junior employee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느끼기에 inefficient,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는 will not be profitable, 수익성에 있어서 뭔가 좀 떨어진다면, 즉 유익하지 못하다면 then the employee can say so.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To the upper management. 상사에게 얘기를 한대요. 대놓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되겠죠. There will be no repercussions. 어떤 문책이 없을 것입니다. 문책이 아니. 여기서는 repercussion 하게 되면은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유익성이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no가 붙었으니까 영향이 없을 거예요. For talking directly. 직설적으로 상사에게 말했을 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또 모두 없을 것이냐면은 nor will the employee be punished. 이게 문책이죠. 문책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For questioning the opinion of the people who made the decision. 즉,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거나 또는 문책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회사의 어떤 방책이나 방침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유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상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문책을 받거나 또는 어떤 승진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merica,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특히 사업상에서 is turning a profit. 당연히 뭡니까?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The bottom line is
결과적으로 뭐뭐이다 라고 표현하실 때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The bottom line. bottom이 아니라 bottom, 몸 사이에 t음, 아래 가깝죠. The bottom line is that if the company makes a mistake, 자, makes의 m, 소문자로 해주시고요. 실수를 한다고 치고 또는 loses money, 돈을 잃게 된다면 then all of the employees, 사원들이요 will suffer, 고생을 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것이에요. In an extreme case, 자, 심각한 상황을 보자면 in an extreme case, 심각한 경우에는요 bonuses will be cut, 보너스가 삭감이 될 것이고 employees will be fired, 사원들은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이거죠. 자, profit이라는 단어가 이익인데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profitable이라는 단어 나왔죠? profitable. 여기서도 t음 자체가 안 들려요. 러로 발음이 됩니다. profitable.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파악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 진아킴은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